서울 송파구에 인접해 있고 경기도 청량산과 남한산에 걸쳐 자리 잡은 남한산성. 지난해 4월 이곳으로 봄맞이 단체 등산에 나섰던 한 대학병원 의사들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남한산성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한 전망대 있는 곳에 있었어요. 같이 갔던 선생님 한 분이 저를 툭툭 치시더니 저거 너무 해골이랑 똑같지 않냐. 주변을 조금씩 파 들어가자 호기심은 금세 놀라움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막실라라고 하는데 요 뼈가 딱 보이면서 요거는 이제 바위가 이렇게 생기는 건 너무 이상하니까 이렇게 정말 구멍이 이렇게 있고 이게 그때 이제 섬찟하면서 의대를 졸업한 손은철 씨와 동료들 모두 동물이 아닌 사람의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두개골.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감식반과 함께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과수반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1.5m 간격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발굴을 하니까는 사체가 일반적으로는 팔이랑 다리랑 이런 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 누워 있을 때 그런 자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본 형태로 그냥 그렇게 나란히 그렇게 돼 있었어요. 경찰 감식반에 의해 드러난 백골은 두개골부터 척추와 갈비뼈, 양팔과 두 다리의 넓적 다리뼈까지 무릎 아래를 제외하고 전신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의 뼈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신체가 보통 말씀 연령대 그 5세 수준 정도의 길려 보통 정도의 그 평균 키 정도였었어요. 딱 어린아이, 네. 내가 봐도 어린아이의 네네네. 두개골 같다. 맞아요. 뿐만 아니라 백골을 중심으로 가로 세로 1.5m 무릎 깊이까지 땅을 파고 샅샅이 살펴봤지만 옷이나 신발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백골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흔히 얘기하는 친자 확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보통 핵 DNA에 있는 STR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 지금 이 뼈 같은 경우는 그 핵 DNA에 있는 STR이라는 게 분석이 안 됐습니다. 백골의 세포 핵 속에 있는 STR DNA가 분석이 됐다면 국과수가 보관 중인 장기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신원 확인이 가능하지만 안타깝게도 남한산성의 백골에서 추출된 것은 미토콘드리아 DNA뿐이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세포 안에 수백 개가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DNA로는 모계 혈통의 일치 여부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백 년 전 조상이 같은지만 알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신원 확인은 불가능하고 백골의 성별조차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광주경찰서 곽병만 형사과장은 국과수로부터 이런 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뒤에도 수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한산성에서 발견된 백골이 미취학 어린이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토대로 관할 지역의 장기 실종 아동을 추린 결과 유력하게 떠오른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2004년 9월 19일 날 실종된 우정선이라는 여자입니다. 여아입니다. 만 5세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남한산성에서 11km 떨어진 경기도 광주시 옆동.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4년 9월 19일 우정선 양이 실종됐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일찍 한글을 깨쳐 가족 이름을 모두 쓸 줄 알고 집 주소와 전화번호도 외울 만큼 영리했다는 정선이. 동생 돌잔치 영상 속에 남아있는 정선이는 누구보다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동생이 생긴 걸 누구보다 기뻐했다는 정선이. 그런 정선이가 사라진 건 맞벌이를 하던 엄마 아빠가 갑작스럽게 이혼을 하고 동생과 함께 큰 집에 맡겨진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큰엄마 오늘이 금요일인가? 그럼 하룻밤만 자면 토요일이네. 그래서 왜 토요일 날이 뭐 좋은 일 있어? 그러면 토요일 날은 엄마 만나러 가잖아요. 이래. 실종되기 전날에는 어땠어요? 못 만났죠. 직장에 사정이 생겨 토요일에 엄마가 데리고 가지 못하고 다음 날인 일요일 점심 큰엄마가 운영하는 식당 앞 공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던 정선이가
급하게 휴지를 가지고 나간 게 큰엄마가 기억하는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손님으로 붐비던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서야 정선이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다는 가족들. 이상한 건 정선이가 타고 놀던 자전거도 아이와 함께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전경 3개 중대를 동원해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자전거라든지 아기가 없어졌던 아기가 착용했던 물품들 정선이도 자전거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경찰에서 걸려온 뜻밖의 전화를 받고 엄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남한산성 그 꼭대기에서 유골이 발견이 됐는데 유전자 DNA를 한번 채취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번 경찰서에 내방 달라고 그렇게 전화 받았어요.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버티고 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떨렸죠. 많이 무서웠죠. 설마 하는 심정으로 미토콘드리아 DNA 대조를 위한 유전자 채취를 하고 왔다는 엄마. 남한산성에서 발견된 어린아이 백골은 정말 20년 전 자전거와 함께 실종된 5살 정선이일까? 실종 한 달 전 동생과 함께 친할머니가 있는 큰 집으로 보내진 정선이. 할머니가 어린 동생을 돌보는 동안 큰엄마가 운영하는 식당 앞 공터에서 혼자 자전거를 타는 게 정선이의 유일한 놀이였습니다. 그런데 실종 당일 그 공터에서 정선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엄마네 식당 맞은편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이유. 혼자 맨날 혼자 놀아서 대부분 봤을 때 내가 자전거 혼자 타고 우리 집에 자주 왔어. 하여튼 손님이 뜸할 때면 종종 불러다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해주곤 했다는 김명산 씨. 실종 당일엔 정선이가 자전거를 혼자서 탄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저씨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걔가 자전거 타면 아저씨가 이렇게 자전거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막 그리고 여기 뱅뱅 돌고 그랬었어요. 그날 정선이의 자전거를 밀어줬다는 낯선 남자.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 남자 한 분이 한 며칠 전부터 우리 집에 그 막걸리를 사러 와가지고 여기서 먹는 여기에 있어서 여기서 맨날 서울 마켓 사다 여기 오면 혼자 먹었어서 처음에는 정선이가 오면 과자 먹으라고 뭐 한 돈 1,000원짜리 사주고. 실종 당일 12시 40분경 큰엄마 식당에서 급히 휴지를 가지고 나갔던 정선이는 과자를 사주던 50대 남자와 함께 사라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 시간 이후 공터에서 정선이를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정선이 실종 사건을 납치 사건으로 전환하고 4개 반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용의자 검거에 나섰다고 합니다. 수원 법을 가서 그 아저씨 몽탁 눈 감고 거리라 그래서 그거 다 해고 왔어요. 봉사지까지. 마트 아주머니가 당시 최면 수사를 통해 그려냈다는 용의자의 몽타주. 50대의 머리숱이 적은 편이었다는 그는 누구였을까? 경찰의 탐문 수사 결과 몽타주 속 남자는 인근 찜질방에 거주하며 일용직 노동을 하던 박 씨로 밝혀졌습니다. 실종 장소에서 5.5km 떨어진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의 또 다른 가게에서 막걸리를 사다가 검거된 박 씨. 그는 강원도 속초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300km를 달리다 우연히 경기도 광주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때는 정선이가 실종되기 불과 나흘 전이었습니다. 박 씨가 왜 하필 정선이가 실종된 장소에 매일 막걸리를 마시러 왔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박 씨가 머물던 찜질방과 일용직 노동을 하던 업체에서 정선이 실종 장소까지는 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크할 때는 작업다 싶어서 그만큼 확신이 드는데 수정할수록 나는 우쭐이 될 정도로 심지어로 가는데 우리가 등지까지 태우는 거야. 누가 봐도 범인 같은데 이 마음만 범인이지. 우리도 너무 답답해. 정선이에 대한 납치 혐의는 결국 무혐의,
오토바이 절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구속된 지 한 달 만에 풀려났다는 박 씨. 결국 장기 실종아동이 되어버린 정선희 사건은 당시 담당 형사들에게도 평생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실종에 이렇게 관련돼서 QR카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정선이 생각이 항상 늘 나죠. 그 부모하고 그 할머니 매일같이 울고 그랬으니까. 분명한 건 무혐의로 풀려난 박 씨가 진범이든 아니든 정선이의 행방이나 생사를 알고 있을 범죄자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협조를 구해 남한산성에서 발견된 백골의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남한산성 아이 백골의 어금니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양쪽 어금니에 보이는 충치였습니다. 남한산성에서 발견된 백골이 만약 정선이라면 백골과 정선이의 모든 치아 상태가 동일해야 합니다. 정선이는 과연 양쪽 어금니에 충치가 있었을까? 네, 저는 오른쪽 어금니로 이제 기억하는데 양쪽 어금니가 맞을 것 같다. 우린 2004년 당시 가족들의 주거지 근처 정선이가 다녔을 만한 치과 목록을 작성하고 일일이 문의해봤습니다. 2004년도에 치과에 방문한 이력이요? 우선 저희 병원에는 없네요. 9월 13일 날 오신 게 마지막이에요. 혹시 99년 7월 10일생이 맞나요? 예, 맞아요. 정선이가 다녔던 치과는 큰 집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치과였습니다. 그 당시 치료했던 거는 왼쪽 위에 유구치, 그러니까 전이의 어금니가 사이 부분에 충치가 심해서 두 개 치아에 이렇게 신경치료, 어린이 신경치료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이가 치과 치료를 받은 건 이 병원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곤지암에 있는 치과에서 진료한 기록으로는 아래 하악의 유구치, 왼쪽 D2번, 오른쪽 D2번 이렇게 4개 다 썩어서 충치 치료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왼쪽 위에 제가 치료했던 이 중에 하나인 그 치아 중에 앞에 있는 유구치가 이렇게 치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말감 치료가 모두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정선이는 실종되기 1년 전 아래쪽 양쪽 어금니 4개에 모두 충치 치료를 받았고 왼쪽 위 어금니 2개도 아말감과 신경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남한산성에서 발견된 백골의 경우 충치가 발견된 어금니 4개는 모두 상악골, 그러니까 윗니에만 충치가 있었고 하악골에 붙은 아랫니는 모두 충치가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신경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이게 신경인데요, 까만 게. 여기에 인공적인 재료가 방사선에서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신경치료가 안 돼 있잖아요. 치과 치료를 받았다면 방사선 사진에서 나타나야 하는 신경치료와 아말감 등 인공 충전제 흔적이 남한산성 백골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가 아닌 거죠. 100% 아닌 거죠. 며칠 전 경찰은 백골과 정선이 엄마의 미토콘드리아 DNA 대조 결과 역시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우리가 감정 결과를 받았는데 정선 양하고 일치하지 않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일단 대종을 좀 넓혀서 저희 관내뿐 아니라 인적 관내도 넓혀서 추가적으로 신원 확인할 때까지 계속 의뢰하고 확인할 생각입니다. 20년 전 그날 정선이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우린 범죄 심리학자들과 함께 정선이의 행방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정선이와 자전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목격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인근에 자신의 방이든 집이든 또는 창고든 차량이든 자전거와 정선이를 남의 눈에 보이지 않게 은닉, 감금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위치, 장소,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종에 관여되어 있다. 이런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가는 아니더라도 자기 주거지가 확실히 있고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거주를 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서 차량을 동원할 수 있는
들키지 않으려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찜질방이 묵으며 훔친 오토바이로 이동하던 2004년 당시 유력용의자 박 씨는 정선이를 흔적도 없이 데려가 은닉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선이는 어디에서 어떻게 범인과 조우한 걸까? 실종 당일 오전 정선이가 자전거를 타던 공터 근처 경안시장에서 정선이를 목격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요만한 애하고 언니하고 둘이 손잡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렀어. 엄마를 잘 아니까. 일라봐 왜 울어 그랬더니 엄마네 집에 갔더니 엄마가 없다는 거야. 이혼한 엄마가 혼자 살던 집은 큰 집에서 경안시장을 지나 불과 5분 거리에 있던 다세대 주택. 여동생을 데리고 손잡고 저희 살던 집에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왔는데 문이 잠기고 없으니 다시 이제 돌아간 그 후에 이제 그 큰 집 시어머니가 이제 재우고 있었고 같이 놀 친구도 없어 심심해진 정선이가 자전거를 타고 엄마 집을 다시 찾아갔던 건 아닐까. 엄마 집이 있던 자리는 그 사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새로 들어섰지만 당시엔 골목이 많은 주택가였습니다. 그 광장에서부터 이 엄마 집까지 오는 길 사이에 무수하게 많은 건물들, 다세대 주택들, 주택가로 이어진 골목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 어느 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정선이와 자전거를 데리고 갔다. 충분히 발생 가능한 이야기죠. 정선이를 데려간 사람이 엄마의 바람대로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정선이는 지금쯤 어떤 이름으로 불리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우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익재 소장의 도움으로 25살이 되었을 정선이의 얼굴을 예측해보기로 했습니다. 동생의 돌잔치를 하던 날 행복했던 5살 정선이의 얼굴을 AI가 학습한 나이 변환 데이터에 적용하자 25살 귀여운 숙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릴 때 모습에서도 얼굴형은 굉장히 둥근형에 가깝고 눈썹이 짧지 않고 굉장히 길게 약간의 아치형이지만 가늘고 긴 이쁜 눈썹을 가졌고요. 숙녀가 된 정선이의 사진을 움직이는 입체 영상으로 구현해봤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화장을 하면 좀 더 성숙해 보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정선이라고 해요.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락해주세요. 어딘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을지 모를 정선이 그 모습을 가장 그리워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랜 가슴앓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충치가 많던 정선이가 아빠를 많이 닮았던 걸까? 50대 초반의 아빠는 벌써 이가 많이 빠져 발음이 샌다며 미안해합니다. 정선이가 많이 본다고 하면 이렇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제가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한테. 왜요? 죄인이지. 죄인이지. 정선이가 25살이 된 모습을 건네봤자 한참을 말없이 바라만 봅니다. 예쁘네요. 이게 저한테 보내줄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어른이 된 정선이의 모습에 엄마도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냥 잘 주었고 정신도 건강하고 신체도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지금 제 바람은 오직 그나마 그래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거나 고맙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어요. 왜 애를 정선이를 왜 데려갔는지 그게 묻고 싶고요. 만약 이 방송을 보게 된다면 미안하고
엄마 있을 자리에 엄마가 없어서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그냥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해주고 싶어요. 왜 빼앗아간 사람이 아니라 빼앗긴 사람들이 평생을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할까? 가족이 한 아이를 잃는다는 건 빛도 소리도 없는 우주에서 각자 미아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2004년 9월 19일) 경기도 광주시 역동과 경안시장 일대에서 보조바퀴와 연두색 바구니가 달린 파란색 자전거를 타고 놀던 5살 우정선 양을 목격하셨거나 올해 만 25살로 이 사진과 비슷한 생김새의 여성을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00년 11월 13일과 14일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인근 혹은 나주시 영산동 인근에서 몽타주 속 남성을 목격하셨거나 몽타주 속 남성을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 휴대전화 번호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2000년 무렵 019-0803으로 시작하는 LG 선불폰 번호인 사진 속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셨거나 해당 번호를 기억하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교제 상대와 이별 후 스토킹 범죄 등 극심한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등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받거나 사기, 딥페이크 범죄 등의 피해를 입으신 분 혹은 이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